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KF-X 전투기의 최종 형상 C-109형이 공식 공개되었습니다. 각종 전자장비들이 아직은 스텔스화되지 않은 초기 형태라 일단은 임시로 기존 4세대 기체들처럼 기체 외부에 장착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KF-X C-109 그래픽 방위 사업청 제공. 기체 형상은 베이비랩터라고 할 만큼 F-22와 흡사한 설계가 되어 있고, 스텔스형으로 설계되는 신규 전투기들은 한결같이 비슷한 모양을 다들 하고 있습니다. 스텔스 형상에 맞추느라고 과거처럼 개성 있는 기체 형상을 만들기가 어려워진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KF-X C-109 그래픽 방위 사업청 제공. 다만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이라면 조종실 캐노피의 형상을 볼 때 후방시계가 F-16이나 F-15처럼 완벽한 후방시계까지 제공하지는 않고 제한적인 후방시계만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후방 180도까지 완벽한 시야를 제공하는 F-16과 F-15 전투기들. 하지만 기체의 내부 공간을 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타협점을 잡을 수밖에 없었을 걸로 보입니다. 위 사진의 F-22 및 F-35 전투기와 비교해볼 때 KF-X C-109의 조종석은 F-35와 흡사하게 설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KF-X C-109의 조종석 부분 확대. KF-X C-109의 조종석 부분 확대. 조종사의 헬멧은 F-35와 흡사한 것을 쓰고 있다. 그리고 특이점은 KF-X C-109의 캐노피 전방 프레임은 F-35의 그것과 같이 스텔스성을 위하여 캐노피 유리 내부에 내장되어 접착하는 방식으로 설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사진을 볼 때 조종사 헬멧은 HMD 형태로 F-35와 거의 유사하지만 F-35는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제거해버린 허드도 추가로 탑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F-35 개발 중에 HMD의 가상의 허드를 표시하게 만들었을 때 화상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등의 기술적인 문제로 많은 시간과 개발비를 추가로 투입했던 일이 있었는데 이런 전철을 밟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F-15의 전방동체 캐노피 전방 프레임이 외부로 돌출된 기존의 방식은 스텔스 성능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기존 전투기들은 전방 프레임이 유리 밖으로 돌출되어 있습니다. 앞쪽에 힌지가 달려 뒤쪽이 열리는 F-35의 캐노피, 그리고 스텔스 성능을 위하여 전방 캐노피 프레임이 캐노피 안쪽에 접착되어 있음. 그리고 KF-X의 캐노피가 열리는 방향이 아마도 F-35의 방향과 비슷한 게 개인적으로는 더 멋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조종석 사출 시에 F-35 계열의 경우에는 F-35B STOV-1 기체가 지상이나 항모에 근접 시에 사고가 날 경우 매우 빠르게 탈출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조종석 유리에 도폭선을 장착하고 그것을 폭파시켜서 유리를 깬 후에 조종석을 사출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F-35의 경우에는 캐노피를 고정하는 힌지가 앞쪽에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KF-X C-109의 그래픽상에는 조종석 유리에 도폭선이 보이지 않으므로 도폭선이 장착되지 않은 KF-C C-109의 그래픽이 맞다면 캐노피를 날려버리는 방법을 사용할 것으로 보이고, KF-X C-109의 조종석 캐노피 프레임 뒷부분이 톱니 모양으로 설계된 것을 보면 조종석 뒷부분에 힌지가 있을 것으로 추정해봅니다. 캐노피 앞부분에 캐노피 사출용 흰색 로켓 모터가 달려있는 F-22 전투기, 그리고 캐노피 뒷부분에 힌지가 있어야 캐노피 앞부분에 로켓 모터를 달아서 뒤쪽으로 캐노피를 날려보낸 후 안전하게 조종사가 사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대략 결론을 내보면 KF-X C-109의 캐노피는 모양은 F-35와 흡사하고 사출 방식은 F-22와 흡사하게 설계된 것으로 보입니다. KF-X 조종석 모법 KF-X는 2인승 버전도 존재한다. 일단 기체 외부로 튀어나온 각종 센서류 등을 정리해보면 1기수 콧등 부분에 있는 IFF 안테나라는 것으로 작고 길다란 막대형 4개가 보입니다.
다가오는 기체에 암호 전파를 보내서 가편이 제대로 오는지를 확인하여 적기와 아군기를 구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콧등 부분에 여드름이라고 흔히 칭해지는 작은 동그란 돌출물이 있는데 IRST라고 해서 적외선 탐색 추적기입니다. 이 장비는 극심한 전자파 방해 상황 등에서 원거리의 적기를 적외선을 사용하여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는 보조적 추적 장비입니다. 특히나 적기가 스텔스기일 때 적외선 추적 기능이 더 유용하여 최신의 기체들에게는 거의 다 기본 옵션으로 달려가는 추세입니다. 이 장비도 국산으로 개발됩니다. 3회 1. 공기 흡입구 좌우 측면에 돌기 형태로 나와 있는 작은 돔은 3에서 2번과 같이 전자전 안테나입니다. 각각의 돔들이 각각 다양한 주파수와 각도를 커버하기 위해 이곳저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존 국산화되어 있는 AQ200K CM4드, 한국 공군의 F-16 전투기 등에 탑재되어 있다. 3회 이 정면에서 봤을 때 왼쪽 공기 흡입구 아래에 동그란 감시 카메라처럼 튀어나온 물체가 있는데 이것은 내장형 전자전 장비 즉 ECM 장비의 안테나입니다. 원래는 기체 외부에 호드 형태로 장착하곤 했으나 최근의 전투기에는 기본적으로 내장되는 추세라서 호드는 내장하고 안테나만 외부로 튀어나온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비도 국산으로 개발되는데 기존 국산화 개발되어 있는 AQ200K의 업그레이드 장비를 기체 내부에 장착하는 형식으로 다시 패키징하여 사용됩니다. 제가 이걸 ECM 안테나라고 생각한 이유는 타겟팅 포드 바로 옆에 붙어 있어서 만일 DIRCM이라면 다가오는 미사일을 타겟팅 포드가 가리는 현상이 생기므로 DIRCM은 아닐 것이고 ECM 안테나라고 추정을 한 것입니다. 물론 정확한 자료는 제작사에서 발표를 해야 알 수 있을 듯 합니다만 최근 군사 잡지에서도 그렇게 나오므로 DIRCM일 가능성도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평미익의 끝부분 통째가 뾰족하게 튀어나온 부분에 동그란 베어링이 좌우 각각 한 군데씩 있는데요. 이것도 ECM 안테나입니다. ECM 장비는 적기나 적이 지상 레이더의 신호를 분석하여 역으로 교란 신호를 보냄으로써 적이 레이더를 교란하여 생존성을 높이는 장비입니다. 3번의 시스템과 한 세트로 볼 수 있습니다. 오추날개 양쪽 끝에 조그만 막대기처럼 전으로 튀어나온 것은 레이더 워닝 리시버 RWR 안테나입니다. 적기의 레이더 신호를 분석하여 아군기가 추적받고 있다는 경고를 조종사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6기체 전면 사진에서 오른쪽 공기 흡입구 우측에 붙어있는 보드는 항법포드인데 이 보드에는 지형 추적 리더와 지형 추적용 적외선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어서 지상에서 수십 미터의 고도를 유지하면서 적진을 포복하듯이 초저공 비행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장비입니다. 최근에는 기체의 레이더에 이 기능이 통합되는 추세이나 그럴 경우 레이더 개발 비용이 많이 늘어나게 되므로 이렇게 따로 포드를 장착해서 붙이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이고 신뢰성이 더 높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견착식 지대공 미사일의 발달로 인하여 저공 비행한다고 안전한 게 아닌 시대가 되어서 저공 비행하여 적진을 침투하는 일이 비교적 적어지고 있어서 해당 장비는 거의 특정 임무 시에만 사용되는 옵션으로 들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장비는 국산 개발을 하지 않고 기존 항법 포트를 수입하여 사용할 걸로 보입니다. 7기체 전면 사진에서 왼쪽 공기 흡입구 좌측에 붙어있는 보드는 타겟팅 포드입니다. 이 포드는 레이저를 발사하여 지상의 목표물과의 정밀한 거리를 측정하기도 하고 고해상도 안정화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어서 지상의 목표물을 적외선과 광학으로 추적하여라곤 시키면 레이저 조준기가 작동하여 지상의 표적에 레이저를 쏘아줍니다. 그러면 그 레이저를 추적하는 각종 폭탄이나 미사일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훌륭한 광학 카메라 성능을 활용하여 적기의 사진을 찍어서 피하 식별 및 정찰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정밀한 장비로서 이 포드 한 개의 가격만 수십억 원대에 이릅니다. F-35 전투기의 경우에는 스나이퍼 포드라는 기존 제품을 기체 내장형으로 개조하여
기수에 내장해버렸는데 이렇게 만들려면 상당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KEFX에서는 일단 국산 타겟팅 포드를 개발하여 외장으로 장착하는 선에서 타협을 받습니다. KEFX C109의 등 부분의 원형 및 직사각형 평면 패치 안테나로 예상되는 부분. 팔 기수 아래에 위치한 두 개의 작은 안테나는 링크 16 데이터 링크 안테나입니다. 이 안테나를 통하여 아군의 각종 군함, 전투기, 차량, 지휘소, 조기 경보기 등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게 됩니다. 이때 전파를 사용하므로 아군의 위치가 적군에게 발각될 확률이 존재합니다. 물론 F-35나 F-22 같은 본격적인 스텔스기들의 경우 스텔스화된 정보 교환 수단을 가지고 있을 것이나 이것은 수출하지도 않고 기술도 공개하지 않는 해당 기종들의 비밀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므로 그런 기술을 KEFX에 활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므로 일단 표준적인 링크 16 계열 장비와 안테나를 장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FA-18 호넷의 기수와 등 부분에 장착된 통신용 안테나들 스텔스성을 저해한다. 그런데 링크 16 안테나와 IFF 및 ECM 안테나를 제외한 기타 조종사 음성 통신용 안테나 및 GPS 안테나들은 KEFX의 그래픽에 보이지 않는데 아마도 해당 안테나들은 이미 국산화 연구 개발이 끝나서 KEFX의 평면 형태로 기체 표면에 장착할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기존 초기 설계안에서는 주날개의 에일러론, 구동면이 좌우 날개에 각각 1개씩으로 F-16 전투기와 같은 간략화된 플랫폼 형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C109에서는 에일러론이 안쪽과 바깥쪽으로 구분되어 있고 바깥쪽 에일러론을 구동하는 구동기가 위 사진의 붉은색 원 부분의 형상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간략화된 F-16 전투기의 플랫폼 구조. 주로 대형 전투기에서는 에일러론을 좌우 날개에 각각 2개씩 장착하여 안쪽은 플랩으로 활용하고 바깥쪽은 에일러론으로 주로 활용하며 각종 기동 시에 안쪽 바깥쪽의 구동 각도를 달리하여 최적의 비행 효율을 얻도록 하고 있는데 KEFX C109는 대형 전투기 스타일로 고급형으로 방향을 전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일러론을 각 날개의 안쪽 바깥쪽에 각각 2개를 설치하여 최대한의 공력 성능을 얻도록 설계한 F-22 전투기. 일단 기체의 설계는 목표한 가격대인 대당 700억 원 수준에 맞추어 적절한 성능을 내도록 잘 조합된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개발하는데도 기존에는 기술이 없어서 못한다고 정치권이나 감사부서의 발목을 잡혀 번번이 좌절되어 거의 15년 이상을 끌어온 것이 KEFX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바라는 것은 올림픽 예선전도 통과 못한 선수가 금메달을 바라는 것과 비슷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예선전부터 통과하는 것도 수많은 엔지니어들의 밤샘과 희생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스텔스기인 F-35 기수 아래에는 내장형 스나이퍼 포티 타겟팅 광학창이 설치되어 있으며 모든 안테나는 기체 표면에 평면형으로 장착되어 있다. 차후 새로운 블럭의 개량형 KEFX를 설계할 때는 각종 전자전 장비의 안테나를 기체 표면에 스텔스 형태로 평면 장착하는 기술을 활용하여 스텔스성을 높이고 타겟팅 포트와 항법 포드를 기체 내장형으로 개량하고 기체 하부에 장착되는 공대공 미사일을 내부 무장창을 신설하여 기체 내장형으로 만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만일 개량하더라도 내부 무장창의 용량이 작아서 많은 무장을 탑재하지는 못할 걸로 보입니다만 기존 암람에 비해 길이와 부피가 대폭 감소된 쿠다 미사일. 현재 미국에서 쿠다라는 소형 공대공 미사일이 개발되고 있고 이것은 기존 공대공 미사일 1개를 장착할 공간에 2개의 미사일을 장착 가능하므로 이것을 도입한다면 최대 8발의 공대공 미사일을 기체 내부에 탑재할 수 있게 되므로 탑재 수량에 대한 걱정은 적어집니다. 물론 많은 양의 공대지 폭탄이나 미사일을 내부에 장착하는 것은 미래에도 조금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만일 내부 무장창에 공대지 폭탄을 장착한다면
비교적 작은 사이즈의 500파운드에서 1000파운드급 폭탄 2발 정도의 쿠다 공대공 미사일 4발 정도 탑재할 수 있을 것으로 개인적으로 추정해봅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는 이미 F-35가 도입 중이므로 스텔스 침투 공격 임무에는 F-35를 사용하면 될 걸로 보이고, KF-X는 F-35의 보조적인 임무나 주로 공대공 임무에 투입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스텔스를 고려치 않을 경우 외부에 무장을 장착하면 되므로 미 해군의 FA-18 호넷 전투기 정도의 상당한 양의 무장을 할 수 있습니다. KF-X는 수요자의 SF적인 과도한 요구 조건을 수용하느라 무리하게 복잡해지고 비싸지는 그런 전투기가 아니라 가능한 예산과 기술력 하에서 실용적 합리적인 성능을 제시하는 경제적인 4.5세대급 전투기로 설계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